이번 전당대회 아주 중요합니다.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입니다. 과연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여야에 따라서 당이 화합하느냐 분열하느냐 전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대표는 사심이 없는 사람,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 국가의 어려움을 개혁하고 개조하고 서민들의 일자리, 서민들의 경제, 젊은이 일자리 이런 데 매진할 사람이 이번에 당대표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될 때 당은 화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욕심 있는 사람, 대권에 욕심 있는 사람 당 화합 안 됩니다. 혁신 안 됩니다. 모두 그쪽에 올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 없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화합의 가장 첫걸음이고 혁신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1분간 또 발언 기회 서청원 의원부터 시작하십시오. 예, 전 지금 김상민 우리 의원 아주 후보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한 것은 젊은이들과 서민들이 우리 마음을 떠났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새누리당은 부자 정당으로 국민들 눈에 비춰집니다. 우리는 서민, 청년들을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도부부터 정말 서민들의 애원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 너무 부자들 또 재벌들이 당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젊은이와 또 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을 하면은 우리 당이 다시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서청원 후보 질문 1분간 해주십시오. 김영우 의원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도 서민 경제 문제와 일자리 창출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도 깜짝 놀란 거는 우리 김영우 의원의 부친이 과거에 미의원이었다는 스스로의 말씀을 하면서 또 김태호 의원 부친 소장수였다는 얘기에 굉장히 참 저도 느끼는 바가 큽니다. 분명한 것은 저도 칠손이고 결혼했지만은 30년 아파트 대한민국에 땅 한 평 없습니다. 우리 김영우 의원께서 서민 경제를 일으키려면 또 젊은이 일자리 창출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바로 답변하시죠. 우리 새누리당은 그동안 사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우리 새누리당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유는 이런 정책이 굉장히 결과지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새누리당이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육정책 발표하면은 학부모들이 우리 찍어주겠지. 또 대학생들 학자금 융자 정책 발표하면은 젊은 학생들 우리 찍어주겠지. 라고 하는 굉장히 무사안일주의에 우리가 좀 빠져 있다. 선서에서 서청원 후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종시를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고 가자고 했는데 반대한 사람이 김무성 의원입니다. 그래서 김무성이는 신뢰 없는 사람으로 어저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잘못 알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세종시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그리고 국회가 서울에 있는데 150km 바깥에다가 세종시에 정부의 반을 분할해 가서는 이 비효율에서 오는 손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제가 수정안을 내었던 겁니다. 박근혜 당시 대표께서 주장하셨던 국민과 약속을 지키자 하는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 또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행정부만 가게 되면 자족도시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부 대신에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도시를 만드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두 가지 주장을 다 담을 수 있는 수정안을 제가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기업도시는 기업도시대로 유지하되 박근혜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에 반을 보낼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에 독립기관이 있습니다. 독립기관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여기 해당됩니다. 이 공무원 숫자가 행정부의 반하고 공수처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수정안을 냈는데 이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신뢰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잘못 아시고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서청원 후보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지정을 하신 것으로 보고, 네, 서청원 후보 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를 원한 대로 행정부가 가도록 했는데 엉뚱하게 우리 원내대표였던 김무성 당시 원내대표가 수정안을 냈어요. 원안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결이 됐죠. 그러니까 일고에 가치 없는 것이다. 수정안 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은 일고에 가치 없다. 원안이다. 원안이 통과되고 수정안이 부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눈 가리고 아웅한 거지. 박근혜 대통령의 좌장을 하고 한 사람이 이명박 정권 밑에서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는 원안을 대통령과 함께 약속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원안을 버리고 수정안을 냈다는 것은 그거는 반대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서청원 후보께서 계속해서 잘못된 사실을 왜곡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원내대표 때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평의원 시절에 수정안을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밝힐 것입니다. 그 한참 뒤에 제가 원내대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에 맞게 애국심에 불태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기자회견했다고 해서 이게 신뢰 없는 의원이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턱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친박 좌장이라고 해가지고 의원들의 선출에 의한 원내대표를 하는 것이 이거 신뢰를 갖다 잃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극복하실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하게 된 것은 솔직히 사심없이 저의 모든 경륜과 경험을 쏟아부어서 헌신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는 사심없는 헌신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당대표는 다음 대권 후보들을 길러내는 그런 당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미래에 욕심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번에 당대표 되면은 저는 불공정 경선에 휩싸인다고 보고요. 또 자기의 미래 욕심을 위해서 건건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와 부딪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참 경산 유세에서 우리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김무성 후보에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정말 충심 어린 얘기로 이번에는 누가 뭐래도 다음에 대권 욕심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은 대통령이 내임덕이 오고 당이 불행해진다는 과거의 예를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서청원 후보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저께 수천 명이 지켜보는 대의원들 앞에서 또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제가 사심을 가지고 당대표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 출마하신 9분 모두 사심 없이 당을 수권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 중에 중대 결단을 하시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중대 결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셔야 거기에 대한 제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겠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어저께 분명히 우리 김무성 후보가 대권에 대한 포기라는 용어를 분명히 하면은 제가 중대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언론을 통해서 본 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안 하겠다는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 결정에 대한 얘기는 제가 먼저 제기했던
대권 포기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전에는 제가 먼저 드릴 수가 없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자, 미래 대권을 위해서 나온 사람과 아니면 순수한 당권을 위해서 나오는 후보와 싸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혼자의 주장입니다. 네, 다음 질문 누가 이해가시겠습니까? 네. 가까이 계신 분부터 하는 걸로 하죠. 네, 김상민 후보. 사실은 이제 다른 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난 연설하실 때 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연설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의 관록과 연륜들이 다 드러나시면서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저는 연설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좀 궁금했던 점이 의리를 항상 강조를 하셨는데 그 의리가 도대체 누구와의 의리인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좀 궁금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의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의 의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민과의 의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은 국민과의 의리는 국민과 한 약속들인데 원칙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아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공자께서 무신분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의 철학과 비슷합니다.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사람은 신뢰가 없으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또 나라도 그렇습니다. 임금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신뢰가 없으면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 살다 보면은 늘 좋을 때는 그것이 국민이든 누구든 간에 늘 좋을 때는 삼키고 나쁠 때는 뱉고 하는 그런 행위는 우리 하지 말자. 그런 아주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저는 평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저를 그래서 의리의 사나이로 이렇게 부르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하는 의리의 정의는 신뢰하고 상통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국민과의 또는 정치인과 정치인의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1시간여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의 누가 대표를 선택할 거 여부는 분명해졌습니다. 다음에 대권을 노리는 후보의 디딤돌을 이용하는 당권 대표를 뽑는 대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사심없이 이 위기에 처한 박근혜 정부를 구하고 당을 개혁할 사람을 뽑느냐 하는 두 선택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